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스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3,500만원 넣었더니 세금 343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투자 성공 사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는 수익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금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그 중에서도 국민성장펀드와 해외 주식 유턴 세제 혜택이 구체적인 숫자로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제도 왜 지금 나왔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변화가 우리 삶과 어떤 접점이 있을까요?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성장펀드 등에 개인이 돈을 넣을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구체적인 납입, 한도와 공제율, 분리과세율 등은 이번에 처음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진짜 포인트는 세금이 줄어든다가 아닙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디에 얼마나 오래 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 제도가 왜 한시적이며 누구를 위한 설계인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정부는 올해 6월에서 7월 출시를 목표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공제입니다. 개인이 이 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구간이 나뉩니다. 3천만원까지는 40%, 3천만원. 초과해서 5천만원까지는 20%, 5천만원 초과해서 7천만원까지는 10%입니다. 1인당 투자 한도는 2억원,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7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넣을수록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 구간별로 나뉜 구조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연봉 7,500만원인 근로자 왕씨가 국민성장펀드에 3,500만원을 3년 이상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3천만원의 40%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의 20%입니다.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3천만원 곱하기 40%는 1,200만원, 500만원 곱하기 20%는 100만원입니다. 총 1,300만원입니다. 즉 세금을 계산할 때 연봉 7,500만원이 아니라 6,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상 적용되는 세율을 감안하면 세금은 약 343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5천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은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입니다. 1,300만원 곱하기 26.4%가 343만원쯤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꽤 크다는 느낌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기존에는 배당을 받으면 15.4%의 세율이 적용됐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치지 않고 9.9%만 별도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배당 300만원을 받았다면 기존에는 약 46만원을 냈지만 이 경우엔 약 29만 7천원 수준입니다. 300만원 곱하기 9.9%입니다. 지금까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펀드는 수입보다 세금 구조를 바꾸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중간 정리 하나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얼마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 덜 내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조성 목표는 6천억 원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정부가 목표 금액을 먼저 제시한 겁니다. 즉, 이 제도는 개인의 선택을 기다리는 동시에 일정 규모의 자금을 모으겠다는 계획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주식 유턴 세제 혜택입니다. 정부는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도록 별도의 계좌를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RIA 국내 시장 복귀 계좌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RIA로 옮깁니다. 이를 매도의 원화로 바꿉니다. 그 자금을 1년간 국내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 과정을 지키면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최대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공제 비율은 시기별로 다릅니다.
올해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는 100%,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는 80%, 하반기 7월에서 12월까지는 50%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 B씨가 5천만 원어치 미국 주식을 팔아 2천만 원의 차익이 났다면 기존에는 약 385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계산 과정을 보겠습니다. 양도 차익 2천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1,7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1,750만 원 곱하기 22%가 385만 원입니다. 하지만 O씨가 정부가 제시한 감면 조건을 달성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그럼 다시 미국 주식 사면 안 되나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그 비율만큼 감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B씨가 2천만 원의 미국 주식을 RIA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추가로 사들인 경우 기존 공제 금액 중 40%를 뺀 액수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40%냐? RIA 매도액 5천만 원 중 미국 주식 추가 매수액 2천만 원의 비율이 40%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제도는 해외 투자 자체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국내로 자금을 돌리려는 유도 장치입니다. 지금까지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수익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금의 방향을 바꾸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환해지 상품 투자 혜택입니다. 개인 투자자용 환해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서 1인당 500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환해지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금융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손실을 막는 장치입니다. 이 상품에 투자하면 추가로 공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관련 혜택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개인보다는 기업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해외에 나가 있던 자금을 국내로 돌리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구조, 배당 분리과세, 해외 주식 유턴 세제 혜택, 환해지 상품 공제, 기업 배당금 비과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늘 뉴스의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이 제도가 왜 한시적이며 누구를 위한 설계인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린다고요. 지금부터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시제도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 모든 혜택은 올해에 한해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IA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 증권사들은 법 개정 등에 맞춰 RIA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이 제도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 올해 안에 동안만 작동하는 시한부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올해만입니까? 이 지점입니다. 이 제도는 국내 투자를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국민성장펀드, RIA 계좌, 국내 자산운용. 이건 개별 상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다시 돌리고 장기 자금을 묶어 시장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방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른바 서학개미입니다. 미국 주식, 유럽 주식, 중국 주식까지 투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국내 시장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유동성이 줄면 주가 변동성이 커집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장기 투자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로 돌아오면 세금을 깎아준다. 국내 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소득 공제를 해준다. 배당금도 따로 과세해서 부담을 줄인다. 이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국내 시장으로의 자금 유턴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개인에게 유리합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 세금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분리과세, 양도세 감면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둘째, 수익 측면에서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수익 약속이 아니라 세금 방향 제시입니다. 정부는 지금 수익이 아니라 세금과 자금 흐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도가 지금 나온 이유는 타이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올해 6월에서 7월 국민성장펀드 출시, 증권사들의 RIA 계좌 준비,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이 모든 일정이 상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즉,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자금 흐름을 바꾸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투자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국내 시장으로의 자금 뽑기를 유도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오늘은 국민성장펀드와 해외 주식 유턴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정부의 조세 정책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최대 40% 소득공제, 배당금은 9.9% 분리과세입니다. 해외 주식 유턴 시 양도세를 최대 전액 감면받을 수 있지만 다시 해외 주식을 사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환해지 상품 투자 시 추가 공제, 기업 해외 배당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혜택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세금의 방향과 정책 의도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자금을 돌리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장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금 문제를 언제부터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말이 다가와서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입니까? 세금은 연말 정산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 시점부터 자산 배분 단계부터 이미 세금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변화를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제도가 ISA 계좌, 연금저축, 배당 분리과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가 기존 절세 상품들과 어떻게 조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RIA 계좌가 일반 증권 계좌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